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호기심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고자 자극적인 것들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호기심이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기도 하죠. 특히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27살의 회사원 지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회사 생활, 똑같은 일상에 지친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10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일상과는 다른 자극을 추구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느끼는 이상한 쾌감, 시청자들의 관심과 조회수에 대한 욕망이 그녀를 이끌었죠. 지연은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들과 함께 운영하는 심령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채널명은 미스터리 헌터즈였고 구독자는 당시 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지연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업무로 바쁘지만 주말이면 지연과 친구들은 서울 근교의 폐건물이나 심령 스팟으로 알려진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폐병원, 폐학교, 오래된 터널 등을 탐험하며 영상을 제작했죠. 물론 대부분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약간의 연출을 통해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항상 아쉬워했습니다. 정말로 신비한 현상,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 영상이라면 분명 화제가 될 것이고 구독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자극적이고 위험한 장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충청도 외곽에 위치한 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정보를 제공한 것은 평소 심령 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20년 전 방화로 가족이 몰살당한 집이 있다고 해. 아직도 불에 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이후로 그 집 근처에 가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야. 동료는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한밤중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창문에서 여자의 실루엣이 보인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집은 완전히 불에 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더욱 기이했습니다. 지연은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진짜로 귀신 나오면 대박이야. 우리 이 영상으로 조회수 10만 찍자. 친구 중 한 명인 민호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인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요즘 심령 콘텐츠가 인기잖아. 우리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어필해보자. 그 말에 지연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자극,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완벽한 소재였으니까요.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호기심과 욕망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동안 지연과 친구들은 그 집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의하며 심지어 과거 신문 기사까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알아낸 사실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20년 전 그 집에서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어린 딸과 함께 남편을 피해 숨어 있던 중 화가 난 남편이 집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어머니와 딸은 미처 탈출하지 못한 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남편도 결국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고한 어머니와 어린 딸이었습니다. 특히 그 딸은 겨우 7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과거를 알게 된 후에도 지연과 친구들은 촬영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미를 느꼈죠.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더 좋잖아. 배경 설명도 할 수 있고 시청자들도 더 몰입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그저 콘텐츠의 완성도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과 친구들은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야간 촬영용 고성능 카메라, 밝은 LED 조명, 전자기장 탐지기, 온도계, 심지어 디지털 음성 녹음기까지 모든 장비를 갖추고 그 악명 높은 흉가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설렘과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설렘이 두려움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들이 으스스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친구들은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각종 탐지기를 들고 그 흉가에 들어섰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타버린 거실, 검게 그을린 천장, 녹아내린 플라스틱 조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으며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타버린 나무나 플라스틱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끔찍하고 역겨운, 형언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마치 생명체가 타버린 것 같은 그런 냄새 말입니다. 바닥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천장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위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벽지는 모두 벗겨져 나가고 남은 것은 검게 그을린 벽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는 이상한 얼룩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자국 같기도 하고 얼굴 형태 같기도 한 그런 얼룩들이 말입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구석진 곳에서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고 있는 인형이었습니다. 그 인형은 불에 타서 머리카락이 모두 타버렸고 얼굴 한쪽이 녹아내린 채로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쁜 소녀 인형이었을 텐데 지금은 끔찍하게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인형만은 완전히 타버리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왼쪽 팔이 찌릿하게 저리면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팔을 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민호가 탐지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전자기장이 계속 변하고 있어. 이상하네. 수진도 온도계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온도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콘텐츠를 위해서, 조회수를 위해서 그들은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지연은 카메라를 향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20년 전 방화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참혹한 모습이죠. 저기 구석에 있는 인형이 보이시나요? 아마 그 어린 딸의 것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이 무엇을 깨우고 있는지,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촬영을 계속하면서 그들은 집안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부엌, 침실, 화장실까지 사사치 돌아다니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부엌에는 녹아내린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무언가를 긁은 것 같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기어간 것 같은 자국들이었습니다. 침실에는 타버린 침대와 옷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용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검게 타버린 상태였지만 그 형태만큼은 남아있어서 더욱 섬뜩했습니다. 촬영 중에 지연은 실수로 그 인형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고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뭔가 들렸지?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아이 우는 소리 같았는데. 민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좋은 장면을 얻었다며 기뻐했을 뿐입니다. 와, 대박. 이거 진짜 좋은 소재다. 편집할 때 이 부분 꼭 강조하자. 지연은 오히려 흥미로워하며 카메라를 계속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지기들이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여자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이. 어디 있어?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 머리가 아파. 그녀는 이마를 짚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오늘 촬영 끝나고 얼른 집에 가서 쉬자. 그들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마칠 무렵 지연은 그 인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형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벽을 향해 있던 인형이 어느새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인형. 처음에는 벽을 보고 있지 않았나? 지연이 의문을 표했지만 친구들은 그저 착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둡고 무서우니까 착각하는 거야. 인형이 움직일 리가 없잖아. 그렇게 그들은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연만은 계속해서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가 자신을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연. 그날 밤부터 그녀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작된 것은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연은 계속해서 불타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화염으로 둘러싸여 있고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항상 불에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는 화염 속에서 우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지연을 향해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엄마 찾아줘. 어린 목소리가 계속해서 지연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꿈속에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여자의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반쯤 타버린 여자가 지연을 향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 어디 있어? 너가 봤지? 너가 알고 있지?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다가도 귀에서 여자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나 못 나가. 나 나가면 또 불 붙을 거야. 애 혼자 두면 안 돼. 섬뜩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그녀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점점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목소리가 지연의 머릿속에서 직접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뇌 안에서 직접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편집 작업을 하던 중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파일이 자꾸 망가지고 카메라는 알아서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컴퓨터도 자주 다운되었고 저장해둔 영상 파일들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이 영상을 재생할 때마다 그 인형이 있던 자리에 흰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오류나 편집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원본 파일에 그 그림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영상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른 위치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연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우리 중 누가 뭐 데려온 거 아니야?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하지만 친구들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스트레스 받나? 그냥 장비 문제인 것 같은데. 새 카메라 사자. 오히려 민호는 더 신기해하며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더 좋잖아. 진짜 심령 현상 같아서 시청자들이 더 좋아할 거야.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원하던 그런 신비한 현상이잖아. 그들은 지연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있어? 내 아이 어디 있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부엌으로 향해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뜨거웠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다행히 부모님이 발견해서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가족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지연의 변화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정말 이상해. 밤마다 중얼거리고 혼자서 웃기도 하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지연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녀의 성격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를 내거나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행동이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연은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불이 나면 어떡하지? 동료들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도 지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혼자서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지연은 멍하니 철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 선로를 바라보며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가자. 애 혼자 두면 안 돼. 같이 가면 안전할 거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요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 목소리에 이끌려 점점 선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한 중년 남성이 그녀를 발견하고 급히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남성의 목소리에 지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 왜 여기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은 당황한 채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다가 방해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의 가족들은 그녀를 더욱 세심하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달라졌어. 눈빛이 이상해. 누구랑 계속 이야기하는 거니? 실제로 지연은 점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누군가와 속삭이듯 말하는 습관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존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어디 있어? 지연이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어른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지연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뜨거웠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어떤 밤에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2개의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빈 의자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우유 먹자.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마치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발견해서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가족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건 정신과적 문제가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어. 어머니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지연이가 이상해진 게 그 촬영 다녀온 후부터예요.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연은 업무 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아무도 없는 곳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회의 중에도 이런 행동을 보여서 동료들이 당황했습니다. 상사는 지연에게 휴가를 권했습니다. 지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좀 쉬면서 병원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지연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 지연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잠들기만 하면 악몽이 시작되었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는 항상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불타는 집, 우는 아이, 그리고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지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너무 이상해. 그 촬영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수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건드린 건 아닐까? 하지만 지연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너희는 몰라.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몰라. 그 순간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결국 지연의 가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의학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속인은 경력이 수십 년 된 베테랑이었지만 지연을 보자마자 이마를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스며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 아이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야. 무속인은 지연을 자세히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 그날 그 집에서 인형 밟았지? 그거 애기 혼이 들어있는 거야. 지금 너 안에 그 아이 그리고 걔 엄마까지 같이 들어와 있어. 불에 타 죽은 거 원한이 남아있는 거지. 무속인의 설명에 따르면 그 집에서 일어난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숨어있던 중 화가 난 남편이 복수심에 집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어머니와 딸은 미처 탈출하지 못한 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을 구하려고 했어. 하지만 불길이 너무 빨랐지. 연기에 질식해서 의식을 잃고 결국 딸과 함께 타 죽었어.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 그 어머니는 딸만 생각했던 거야.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더 잘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야. 특히 그 어머니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억울함, 그리고 딸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혼이 깃든 인형을 통해 계속 그 집에 머물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인형을 건드렸지? 그 순간 엄마 혼이 깨어났어. 딸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를 그 매개체로 삼은 거야. 지금 그 엄마는 내 몸을 빌려서 딸을 찾고 있어. 그리고 너를 딸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지. 무속인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엄마 혼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자신이 죽었다는 것도 딸이 이미 저 세상으로 갔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계속 딸을 찾고 있고 너를 통해서 딸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 안전한 곳이 어디냐고? 무속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 세상이야. 그 엄마는 너를 데리고 죽음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야. 딸과 함께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 말이지. 가족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딸을 구할 방법이 있나요? 무속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 엄마 혼을 설득해서 딸을 놓아주게 해야 해. 그리고 지연이도 강한 의지로 버텨내야 하고. 무속인은 재를 올리며 퇴마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며 경문을 읽기 시작하자 지연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뜨거운 불에 타는 것처럼 뒤틀렸고 목소리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야, 뜨거워. 너무 뜨거워. 지연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불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무속인이 더 강하게 경문을 읽자 지연의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 같았고 지연의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정말로 불에 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 못 나가. 나 나가면 또 불 붙을 거야. 나 여기서 애랑 같이 살 거야. 나가면 또 죽어. 나 여기 있을래. 지연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화재로 목숨을 잃은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못 지켜줬어. 내가 더 조심했다면. 내가 더 빨리 도망쳤다면. 어머니의 혼은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은 울부짖는 영혼과 대화하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게 억울한 건 알지만 산 사람까지 데리고 가지 마라.
내 딸도 이제 편히 쉬어야 할 때야. 안 돼. 애 혼자 두면 안 돼. 나 없으면 누가 지켜줘? 어머니의 혼은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죽음 이후에도 모성애 때문에 딸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해.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함께 가면 안전할 거야. 의식이 진행될수록 지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엄마, 무서워. 불이 무서워. 라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른 여자의 목소리로 내 아이 건드리지 마. 다시는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놔줘. 제발 놔줘. 의식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무속인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경문을 읽었고 때로는 직접 그 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희 딸은 이미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고 있어. 내가 놓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도 괴로워해. 거짓말이야. 내 아이는 나 없으면 무서워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어머니의 혼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은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 사랑이 오히려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어. 진정으로 딸을 사랑한다면 놓아줘야 해. 그리고 이 산 사람도 놓아줘. 그 순간 지연의 몸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엄마, 이제 괜찮아. 나 무섭지 않아. 엄마도 편히 쉬어. 라는 말과 어른 여자의 목소리로 안 돼, 안 돼. 나 혼자 갈 수 없어. 라는 말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드디어 무속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줘. 내 딸은 이미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고 있어.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도 괴로워해. 산 사람도 놓아주고 너도 평안히 가라. 그 순간 지연의 몸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고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 고마워. 라고 중얼거린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의식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쓰러진 채 며칠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무엇과 싸우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병원에서 지연을 지켜보는 동안 가족들은 그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중얼거리지도 않았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끔찍한 탄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연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의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연을 껴안았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 지연은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회복은 더뎠습니다. 몇 달간 지연은 악몽과 공황장애에 시달렸습니다. 갑자기 불에 타는 냄새를 맡거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평온함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끔찍한 속삭임도 불타는 냄새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라우마적 경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신적 분열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네요. 지연은 다시는 흉가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촬영했던 영상들을 모두 지웠고 그 채널도 폐쇄했습니다. 친구들은 아쉬워했지만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을 거야. 너무 위험해. 민호와 수진도 지연의 변화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한 일을 한 거구나. 그들도 더 이상 심령 관련 촬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기심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지연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장에서도 예전의 온화한 모습을 되찾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이제 평범한 취미를 즐겼습니다. 독서, 요리, 산책 같은 평범하지만 안전한 활동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지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서전 형식의 에세이를 냈습니다. 제목은 바로 폐가의 문을 열다였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호기심만으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책을 쓰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연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뻥이다, 과장된 것 아니냐, 정신병이었던 것을 귀신 탓으로 돌리는 거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독자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독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았는데 이 책을 읽고 위로받았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저희 가족도 이상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이 책 덕분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연은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과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호기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때로는 그 호기심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그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마음을 바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가 심령 탐험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 책을 읽게 한 후 생각을 바꿨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끔찍한 경험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독자가 지연의 블로그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그 집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네요. 저 그 인형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요? 집에 가져와서 제 방에 두고 있거든요.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밤에 더 잘 자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 댓글을 본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그 존재가 아직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연이 겪었던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급히 그 독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댓글에 답글을 달고 개인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번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발 그 인형을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으세요. 아니면 무속인에게 가져가세요.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이미 그 댓글은 삭제되어 있었고 그 독자의 계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 뉴스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학생 자취방 화재로 사망. 원인 불명.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탄 인형이 화재. 그 기사를 본 지연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영원히 잠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깨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대학생도 아마 자신과 같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지연은 자신의 블로그에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절대로 그 집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이미 다녀왔다면 혹시 뭔가 가져온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튜버들, 심령 탐험가들,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지연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그 폐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전히 불에 탄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말입니다. 지방 정부에서는 몇 번 철거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이상한 사고들이 발생해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작업자들이 원인 모를 화상을 입거나 장비가 고장나거나 심지어 작업 중에 실제로 불이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출입금지 표시판이 세워져 있지만 그것으로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끌 뿐이었죠. 인터넷에는 여전히 그 집을 탐험하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심령현상 포착, 폐가에서 들린 아이 울음소리, 불에 탄 인형의 정체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끊임없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수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단순한 귀신이나 악령이 아닌 깊은 슬픔과 애절한 모성애에 사로잡힌 혼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혼은 아직도 딸을 찾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모성애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혼도 여전히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속인이 그들을 떠나보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원한과 슬픔, 그리고 사랑이 너무나 깊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연은 가끔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는 여전히 그 어머니와 딸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슬픈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지연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다고, 자신들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고마워.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서. 이제 조금 더 편해졌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나 절망이 아닌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줘서 고마워. 지연은 그 꿈을 꿀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정말로 그들이 평안해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이라는 이름으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그 문을 연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기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호기심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냥 모르는 채로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죽음과 관련된 것들,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슬픔, 분노, 원망, 사랑, 그리움 같은 강렬한 감정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단순한 오락거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실제로 고통받았던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단순한 스릴이나 재미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연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심령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그런 문 앞에 서게 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문을 열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호기심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을 쌓고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단순한 스릴이나 자극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지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그 폐가는 그곳에 있고 그 속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다시 호기심에 이끌려 그 문을 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들은 영원히 닫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호기심을 억제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한 밤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호기심은 때로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어떤 문들은 영원히 닫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있는 존재들의 평안을 위해서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